네, 오늘도 이제 최근의 이슈거리들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최근 이슈거리 중에 이제 이란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있겠죠. 암호화폐 시장 자체에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고 시장에서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던 이란의 인터넷 등이 전면적으로 차단이 되면서 해시레이트가 급감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큰 이슈들로는 이 트럼프와 파월의 이슈가 있겠는데요. 우선 트럼프의 경우에는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관련 소송 이슈가 있고요. 파월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을 이유로 수사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트럼프와 파월의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파월은 이 보수 비용 관련 수사는 구실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하 압박에 저항을 했던 자신을 향한 보복이자 압박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상으로 보면 거의 처음으로 대통령이 중앙은행 수장을 사실상 공개 협박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건데, 세간에서는 이를 통해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제 1970년대 대인플레이션 재현 위험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잠시 1970년대 대인플레이션과 닉슨 쇼크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현재 상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이 닉슨 쇼크를 이해를 하려면은 당시의 시장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 종식 직전인 1944년대고요. 세계에서는 브레튼 우즈라는 체제를 규칙으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체제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각 나라의 통화를 달러에 고정을 하기로 하되 원하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요. 이 체제를 도입을 한 이유는 환율 안정과 무역 질서 복구 그리고 경제 재건을 목표로 만들어진 규칙인데, 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멀쩡한 나라가 사실상 미국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당시에 압도적인 금 보유량을 가지고 있던 나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는데, 이 약속 덕분에 달러는 사실상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취급이 됐고요. 전 세계가 달러를 믿고 쌓아둘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가 쓰는 달러를 미국 혼자 찍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 베트남전에 개입을 하게 되며 생긴 천문학적인 비용을 증세 같은 자국 내에서 해결을 하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전쟁을 한다면 복지를 줄이고 복지를 늘리면 군비를 줄이는 게 정상인데, 당시 미국은 둘 다 동시에 확장을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을 찍어내서 해결을 한 겁니다. 어차피 전 세계가 달러를 써야 되니까 좀 더 찍어내더라도 시장에서 흡수를 해줄 것이다 라는 계산이었는데, 문제는 이 계산이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달러가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풀려나가니까 시장에서는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미국이 가진 금보다 달러를 더 많이 유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기조가 한번 돌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71년 결국엔 사건이 터지는데요. 지속적으로 달러를 금으로 바꾸는 금태환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 보유가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당시 미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이 금을 달러로 바꿔주는 걸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건 미국의 파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기존의 브레튼 우즈 체제를 이루고 있던 근본이제 기반의 국제 통화 질서가 붕괴를 하게 됩니다.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된 건데요. 이 사건이 다들 많이 아시는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로는 달러가 더 이상 금에 묶여있지 않게 되면서 사실상 무제한 발행이 가능해졌고요.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당시 재선을 앞두고 있던 닉슨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통해 표심을 잡기 위해 연준 의장이던 아서 번스에게 금리를 낮게 유지하라고 압박을 하게 되고요. 번스는 이에 굴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 사건은요, 1970년대 내내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이 지속게 만들었고요. 이후에 터진 오일 쇼크와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과거 대인플레이션까지의 흐름인데요. 현 상황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하라면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연준 청사 보수 비용을 명목으로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1970년대 그림과 상당히 유사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만약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을 해서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대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시와 차이점도 꽤 많은데요. 그때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근본이제가 아닌 변동환율제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더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파월이 현재까지도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큰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파월의 인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의 뜻대로 비둘기파 성향의 인물을 연준 의장에 앉힐 경우에 다시 예전처럼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점과, 이를 통해서 달러의 신뢰도에 훼손을 줄 경우에 이미 현재도 중국이나 러시아,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탈달러 움직임이 가속화가 되면서 환율 불안정성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월 수사가 들어간과
동시에 금과 은이 다시 한번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급등하는 중이죠. 최근에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이라는 의미가 좀 많이 희석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비트코인 자체는 2008년 모기지 사태를 포함한 금융위기 직후에 중앙은행이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것에 대한 불신에서 탄생을 했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고 정치적 입김이나 외부 압력을 통해서 더 찍어낼 수도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닉슨 쇼크 이전에 금이 가졌던 희소성을 디지털로 구현을 해놓은 건데 지금처럼 중앙은행과 정부의 통화정책에 신뢰가 다시 흔들리는 국면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디지털 금이라는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 흐름상 비트코인이 달러를 완전히 대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연준이 독립성이 훼손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달러 신뢰도가 하락을 하는 국면이 온다면 금이나 은 같은 안전자산과 함께 비트코인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로 넘어오면서 시장 흐름 자체가 조금 많이 변동이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데이터, 데이터를 통해서 금리 방향이나 아니면 정책 방향성이 결정이 됐다면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정치적 입김이 조금 시장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변동성이 지금보다 좀 많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